어쨌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와 자본이 노동과 어떻게 타협을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에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본에 좀 퍼주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우리가 그린 뉴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뉴딜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현재의 사회적 위기, 구조적 위기에 대한 처방 그것이 네. 이제 이 1900년대 초반에는 그 소위 대공황에 대한 네. 대공황이 직면한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인 어떤 처방의 측면과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계급 간 어떤 계약 네. 이런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가자라는 거였는데 네. 그리고 그 중요한 것 자체가 그 로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투기 자본에 대한 억압. 네. 이게 소위 상업 자본과 그 뭐냐면 투자 자본을 분리시키고 네. 투기 자본을 완전히 억압시키고 케인즈식으로 얘기하면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금융 자본을 완전히 억압하고 두 번째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노동조합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와그너법을 통해서 네.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와그너법이죠. 예.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복지국을 통해서 완전 고용을 해주는 이것 네. 자체가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노동은 생산 과정에서의 복종 네. 이것이 사회적 타협이었는데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우리 디지털 뉴딜도 그렇고 그린 뉴딜도 그렇고 현재의 기업들의 산업적인 자본이죠. 자본의 산업적 축적에 필요한 변화를 하는 측면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뉴딜이라고서 표현하면서 고용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노동을 복지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이라는 노동을 주체화시키면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 네. 계약에서 노동은 빠져 있고 네. 노동의 요구가 배제되고 있고 노동은 그냥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보호의 대상자로 대등한 계약의 사회적 주체가 아니라 그렇죠. 시혜의 대상으로 그렇죠. 바라본다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노동권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뉴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석탄이 67%를 이어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재생에너지는 뭐 바이오, 뭐 풍력, 뭐 수력 다 합쳐갖고도 8%밖에 안 돼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23%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발전 산업 자체에서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고 네. 그러려면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네. 그다음에 또 뭐 수소 체계, 뭐 네.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있고져 있겠죠. 네. 그러면 신규 그 인프라들을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당연히 네네.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중화공업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거든요. 네네. 철강,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이 네. 전부 다 에너지를 죄송합니다. CO2를 엄청나게 네.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예. 배출하는데요. 그 에너지 체제가 전환되어지면 예컨대 자동차 산업은 지금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로 가고 네네. 그리고 연료 전지 체계로 네. 가잖아요. 조선선 같은 경우도 자율 선박과 그다음에 그 에너지가 뭐 지금 아직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네. 암모니아 추진이다 수소 추진으로 갈 거예요. 소형은 수소 추진, 대형은 암모니아 추진으로 갈 네네.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은데요. 그렇게 되어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 에너지를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첨단화되어지는 겁니다. 네네. 조선 산업을 우리가 첨단 산업이 하지 않고 보통 중위 기술 산업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가장 캐치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었어요. 네, 중위 기술 산업, 중위 기술 따라잡힐 수도 있는 그렇죠. 중간 정도 예, 수준. 중간 정도 수준의 기술인데 예, 예. 그리고 중국이 가장 빨리 따라오는 분야였는데 예. 오히려 이것이 에너지 체제가 전환되어지고 생산 체제가 바뀌게 되면 이게 첨단 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네. 토대가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발전 산업 같은 경우 보면 풍력이 지금 해상 풍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요. 이 네.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서 설계 능력이나 네. 제조 역량에서 여전히 지금 영국이라든가 미국, 노르웨이가 앞장서 있는데요. 네. 한국은 제조 역량이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설계가 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한국은 그 예컨대 풍력 발전을 하려면 블레이드나 이런 걸 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 철강 들어가거든요. 블레이드는 날개잖아요. 거죠? 철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엄청난 많은 부품 이게 터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네.
철강도 한국에서 생산하고 기계도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배 부유식으로 이렇게 바다에 띄우잖아요. 그 해양 플랜트도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제조 역량이 있으면 설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풍력 발전을 만들면 우리가 부유식 관련된 설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세계 풍력 수요가 증가하면 한국의 중공업 부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다.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것이 재생의 가능성을 굉장히 주는 부분이다라는 네. 거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철강도 약간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수요가 왜냐하면 그 뭐 다 철강이 가장 중요한 그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산업 구조가 일부 재편이 되는 과정이 그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 내 때는 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게 이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 조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내 자녀가 이제 그 취업을 안 했으면 몰라도 예. 취업해가 어중간한 지금 몇 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산업들은 많이 이제 무너질 거고 축소될 것이고 예. 그쪽이 활성화된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뭐랄까요 그 효과적인 대책들이 정책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뭐랄까요 이 저항이나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 그 우리 제가 있는 경남에서 가장 주요한 산업이 이제 조선 산업이고요. 네. 두 번째가 자동차 부품 산업이거든요. 네. 현대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자동차 그리고 르노삼성 그리고 뭐 GM에 공급하는데 대부분 미래 산업 자동차와 관련된 전장 부품이라든가 네. 그 소프트웨어 이쪽 부분이 아니고 네. 다 뭐를 생산하냐면 그냥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네. 부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의 영향을 받는 게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들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현대가 이미 이번에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신규 투자는 대부분 다 이쪽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내연기관 자동차는 계속 줄일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분들 어떻게 이제 처우할 것이냐? 두 가지죠. 예. 일단은 뭐냐면 이들 기업들이 전장 부품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네. 노하우 그리고 첫째는 구조적으로 어떤 그 규모화를 시켜야 돼요. 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걸 규모화시키고 기술 진보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시나 그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거. 네.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실업보험 기간을 연장하고 네. 예. 그다음에 또 그 특수고용이나 다양한 고용들을 사회 안전망으로 소위 세이프티넷으로 안전망으로 이렇게 네. 포함시켜서 일정하게 다른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네. 어떤 기간을 벌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규 분야에 대한 노동력 교육, 노동자의 재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서 그렇죠. 해서 일정하게 노동자 계급이 그 상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을 강화하고 예. 재교육을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예. 이제 경북 지역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는 경북 지역의 이제 노동조합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동조합원들 그리고 시민들인데요. 노동조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 위기를 포함해서 예, 한국 경제의 전망, 경북 제조업의 미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포지션, 태도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그 경상북도에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0%에 수렴했고 네네. 그것의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정체이고 네. 왜냐하면 제조업이 45%를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부품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철강 산업. 네. 그래도 전자산업은 좀 그나도 낫는데 전자산업은 신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산업이나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데요.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가 더 안 좋아졌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누적되었을 거고요. 네. 그것과 함께 그린 뉴딜이라는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는 이제 2.5%가 잠재 성장률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투해도 전국적으로 2%이고 네. 지역은 거의 1.5%입니다. 예. 1.5% 성장률이라는 거는 한계 기업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동조합 운동은
구조 조정을 하면 원직 복직 투쟁을 했거든요. 예. 원직 복직은 기업이 살아날 때 원직 복직이지 예.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원직 복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쌍용 자동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원직 복직을 했지만 적자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해고자들이 원직 복직의 투쟁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된 측면에 나서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피해는 개인적으로 노동자 개인이 담당해야 예. 되고 특히 대기업들이 원직 복직에 대해서 굉장히 투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내 복지가 워낙 높고 예. 사회적인 복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사내 복지 자체가 해체되면서 격차가 굉장히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죠. 지위가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예,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복지 시스템을 사내 복지 중심으로부터 사회적인 어떤 복지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예. 이것은 대기업 노동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예. 민주노총이 그것을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장 단위의 대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나마 이제 기업에서 누리던 뭐 임금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걸 잃어버렸을 때 예, 예. 회복하기 힘들 거의 정도로 힘듭니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예. 이제 원직 복직 투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예. 물론 이제 자본에 이제 저항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예.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운동에 예.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운동 진영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기후 위기 변화는 같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 기후 위기는 그에 덧붙여서 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 정도 주문 사항이다. 예.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 남정석 그 경남연구원의 연구위원을 모시고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경북 제조업의 상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들 이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이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